김나연의 듣는 소설 영화 소설편 안시성 1장 주몽신께서 보여주신 대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말들이 땅을 박차고 달리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고구려 군사들은 온몸에 전해지는 진동을 느끼며 적들을 향해 달려갔다. 대학 학도들도 두려움을 삼키며 힘껏 무기를 쥐었다. 고구려군과 당나라군 사이에는 지나가는 바람마저 베어낼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대학을 이끄는 학도장 사물이 소리쳤다. 대학 학도들은 뒤처지지 마라! 학도들이 함성을 외치며 앞서가는 철갑 기병에 바짝 따라붙었다. 학도들 뒤로는 보병들이 달려와 전력을 다했다. 고구려군들이 나아가는 방향에는 당나라 장수 이적의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당나라 황제 이세민은 주필산 앞에 펼쳐진 벌판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이세민은 진격하는 고구려 군대와 거리를 가늠하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정신들 바짝 차려라! 이세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고구려 장수 고연수가 이끄는 철갑 기병은 철갑으로 만든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찰기로 만든 창과 칼을 쥐고 마갑을 둘러 방어한 말을 타고 있었다. 철제 투구 밑으로 눈빛이 번뜩였다. 고연수의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상대는 전쟁의 신이라 불리며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한 당나라 황제 이세민이었다.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온 이세민은 고구려 국경의 성들을 순식간에 함락시켰다. 만약 여기 주필산 벌판에서 고구려가 패배한다면 심장을 누르고 숨통을 조이기 위해 당나라군은 평양으로 진격할 것이었다. 주필산에서 당나라군을 몰아내야만 했다. 고연수는 대망리지 연개소문의 명을 가슴에 새겼다. 가라! 이세민의 목을 가져와라! 당나라 진영에 가까워지자 고연수가 공격을 외쳤다. 선두에서 나아가던 철갑기병이 일제히 앞으로 돌진하였다. 그러자 당나라 진영 너머로 허공을 찢는 바람소리가 울렸다. 당나라 장창병 뒤에서 궁수들이 쏜 수백 발의 화살이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화살들이 속도를 높이며 철갑기병을 향해 날아들었다. 수백 발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으며 태양이 가려졌고 그 광경은 마치 고구려 군들을 향해 덮쳐오는 거대한 그물 같았다. 날카로운 화살촉을 창과 칼로 쳐내며 쇠가 부딪히는 마찰음이 울렸다. 칼날 사이로 날아온 화살은 철갑옷을 뚫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은 고구려 철갑 기병이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간격이 일정한 발소리가 땅을 울리며 당나라 군들의 목을 조였다. 당나라 궁수들이 쉴 새 없이 화살을 쏘았지만 철갑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방어막을 뚫지 못했다. 고구려 철갑 기병이 가까워지자 이번에는 당나라 노수들이 장창병의 방패 뒤에서 석궁을 쏘았다. 화살은 직선으로 무겁게 날아가 위력적으로 목표에 꽂혔다. 그러나 마갑으로 몸을 가린 말들은 쓰러지지 않았고 창과 칼로 얼굴에 날아든 석궁을 튕겨낸 철갑 기병은 그대로 당나라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기세가 오른 고구려 군들이 허공을 향해 함성을 외쳤다. 엄청난 울림이 벌판을 뒤흔들었다. 태학 학도생들은 맹렬하게 달려나가며 당나라 군들을 위협했다. 다급해진 당나라군은 궁수와 노수를 뒤로 물렸다. 그 자리에 장창병들이 나와 간격을 좁혀 섰고 방패를 들어 대열을 만들고 예리한 창을 세웠다. 철갑 기병은 손에 쥔 말고삐를 바짝 조였다. 말들이 뒷발로 땅을 박차고 몸을 세우며 거친 울음을 울었다. 높이 들었던 말머리가 장창병 머리 위로 무겁게 떨어지면서 방패를 진 장창병을 짓밟았다.
장창병의 자세가 무너지자 말에 탄 고구려 기병이 쇠못이 달린 신발로 당나라 군의 얼굴을 짓밟았다. 고구려 철갑 기병과 충돌한 당나라 장창병은 빠르게 대열이 무너졌다. 철갑 기병이 장창병들을 뭉개고 지나가면 뒤따라온 사물의 학도 부대가 칼을 휘둘러 살아남은 자들을 베었다. 당황제 이세민은 이적의 군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철갑 기병이 싸우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불길이 번지며 지나간 자리를 잿더미로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고구려군의 위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고구려 개마무사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이세민이 당나라 장수 방연을 향해 말했다. 그렇습니다, 폐하. 수나라의 100만 대군도 저들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방연이 두려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철갑 기병이 휩쓸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당나라 군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긴 창에 가슴이 뚫리고 칼날에 목이 잘려나갔다. 방패를 세웠던 당나라 장창병들은 어느새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당나라 군의 사상자가 빠르게 늘어갔다. 이적의 부대가 맹수에게 물어뜯기듯 먹혀 들어갔다. 고구려 장수 고연수는 철갑 기병의 진군을 바라보며 바짝 조였던 긴장을 풀었다. 이대로라면 주필산 벌판에서 당나라군을 격파하고 승기를 거머쥐고 돌아갈 수 있을 터였다. 활기를 되찾은 고연수가 함께 진격한 신녀 심의를 향해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나? 고구려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고구려 신녀 심의는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의의 뒤로 신녀를 모시는 여인들이 커다란 활을 들고 당나라 진영을 주시했다. 심의는 철갑 기병이 당나라 진영을 파고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의의 머릿속에 신전에서 본 환영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둠이 짙은 주필산 벌판과 허공을 맴도는 까마귀들, 벌판에 흐르는 검붉은 피, 발 디딜 틈 없이 즐비한 주검들. 시민은 몸을 떨며 벌판을 메운 주검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고구려 군들이었다. 신전에서 나온 시민은 출정을 반대하며 고연수에게 말했다. 주필산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고구려 신은 우리를 버렸다고. 그러나 심의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서운 기세로 진군한 철갑기병이 당황제의 중군 근처까지 뻗어갔다. 이적의 군대가 뚫린다면 고구려 군들이 단숨에 진격하여 당황제 목덜미에 칼날을 들이밀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황을 지켜보던 방연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폐하, 이대로 가다간 이적군이 괴멸됩니다. 방연이 이세민을 향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이적은 버텨낼 것이다. 이세민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이적의 군대 안으로 파고들어온 고구려군은 거침없이 적을 섬멸했다. 이적의 군대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든 철갑기병이 속도를 높였다. 이대로 밀고 나가 대열을 끊어낸다면 이적의 군대는 분열될 것이고 흩어진 당나라군을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고지를 앞둔 고구려군의 기세가 높아졌다. 그때였다. 고구려군이 후미에서 흰옷을 입은 사내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다. 산을 돌아 나와 벼락같이 나타난 사내는 당나라 장수 설인귀였다. 이상한 낌새를 챈 고구려 장수 고혜진이 뒤쪽에서 몰려오는 당나라 군들을 발견하고 외쳤다. 저기다. 저기 뒤에서 공격해온다. 고연수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분명 진격할 때 보지 못했던 당나라 군대였다. 산을 돌아 나온 설인기는 고구려 군들의 뒷덜미를 물어뜯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미 이적의 군대 안으로 진격한 고구려군은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함정이다. 고연수의 등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다. 이적의 군대는 함정이었다. 깊이 끌어들여 퇴강로를 막고 몰살시키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뒤늦게 이세민의 전략을 알아챈 고연수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하얀 옷자락을 펄럭이는 서린기를 발견한 이세민은 몸을 바로 세우고 손을 높이 들며 외쳤다. 지금이다. 총 공격하라.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키는 신호였다. 당나라 진영에서 장수가 커다란 깃발을 흔들었다. 군사들이 북을 두들기자 호수에 파문이 번지는 것처럼 벌판에 울림이 퍼져나갔다. 뒤이어 긴 나팔 소리가 울렸다. 진영에서 대기하고 있던 당나라 군들이 칼날을 세우고 전투에 합류했다. 당나라 장수 이도종의 중군 군사가 철갑 기병을 향해 돌진했다. 이와 동시에 아사나 사이의 이민족 기병들도 고구려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후미에서는 서린기의 기병들이 화살을 쏘았다. 고구려군이 마주한 이적의 군사들은 북소리의 활기를 되찾고 반격을 감행했다. 장창을 높이 들고 고구려군이 나아갈 길을 차단하자 혼란에 빠진 고연수가 주위를 돌아보았다. 당나라군은 먹이에 숨통을 조이는 보아뱀처럼 고구려군을 포위한 상황이었다. 숨이 가빠지고 뼈가 으스러져도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고연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승리의 길이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고혜진이 몰려드는 당나라군을 베어내며 고연수를 향해 말했다. 함정입니다. 이세민이 군사를 숨겼습니다. 적군이 사방에서 공격해 옵니다. 군사를 나눠라. 지금 방향을 바꾸면 군사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보이망에 갇히면 전멸이다. 명령을 따르라. 고혜진이 마지못해 깃발을 들었다. 신호를 발견한 장수들이 군사들에게 방향을 돌리라고 명령했다. 기병들이 말머리를 돌리자 서로 뒤엉켜 방향을 잃었다. 공간은 충분하지 않았고 퇴로는 보이지 않았다. 계약 학도들이 기병들을 따라 몸을 돌렸다. 그러나 후미에서 서린기의 군사들에게 쫓겨오는 고구려군을 마주하고 혼란에 빠졌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고립지대였다. 사물이 필사적으로 태학의 대열을 정비하며 소리쳤다. 흩어지면 안 돼. 대열을 갖춰라. 사물의 외침은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학도생들은 방황하는 군사들과 뒤섞였다. 대열이 무너진 고구려군 사이로 당나라군이 헤집고 들어왔다. 발목이 묶인 고구려군의 팔다리를 자르고 가슴에 창을 찔러 넣었다. 동료 군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기 시작하자 고구려군은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당나라 경장 기병들은 승기가 기울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말머리가 엉킨 고구려 기병들을 목표로 삼았다. 고구려 기병들이 마갑을 앞세워 칼을 받아내기 전에 칼을 든 당나라 검수가 말의 허벅지를 칼로 찔렀다. 말이 고통스럽게 울며 발작을 했다. 크게 요동치는 말 위에서 중심을 잃은 기병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구려 기병들은 머리가 깨져 죽거나 떨어지자마자 칼에 목을 베어 죽었다. 당파창을 든 당나라군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말에 접근했다. 갈고리 모양으로 생긴 창 끝으로 말등에 앉은 기병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공격을 피하지 못한 기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면 당나라 도부수가 도끼를 들고 달려들어 머리를 깨부수었다. 후미에서 나타난 서린기는 하얀 옷을 휘날리며 잔혹하게 고구려군을 베어나갔다. 창을 휘두를 때마다 빨간 핏자국이 옷자락을 적셨다. 긴 창은 허공에서 가볍게 돌았으나 고구려군을 깊게 베고 지나갔다. 고구려군의 눈에 서린기는 죽음을 몰고 온 귀신 같았다. 퇴각로를 살피던 고혜진은 서린기 손에 쓰러지는 고구려군들을 보았다. 고혜진이 고연수를 향해 절망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대로 있다간 몰살입니다. 퇴각해야 합니다. 고연수는 고민에 빠졌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신녀 시미를 바라보았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린 시미는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다.
심의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방황했다. 주몽신께서 보여주신 대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심의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다. 고연수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신호를 보냈다. 고구려의 퇴각을 알리는 깃발이 펄럭였다. 깃발을 보지 못한 사물은 목덜미를 스치는 칼을 피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반동을 이용해 다시 발을 돌리며 그대로 당나라군의 심장에 칼을 찔렀다. 당나라군이 쉬지 않고 달려들었다. 사물이 숨을 몰아쉬며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다. 사물과 함께 싸우던 학도 누람이 사물에게 외쳤다. 사물아, 퇴각기가 올랐다. 여기를 벗어나야 돼. 안 그럼 다 죽어. 누람이 거리를 좁히며 사물을 잡아 끌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물을 끌던 힘이 가벼워지면서 누람이 바닥으로 엎어졌다. 사물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누람의 목을 창으로 찌르고 달려가는 당나라군이 보였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누람이 가까스로 이름을 불렀다. 사물아,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야. 누람의 목에서 울컥 피가 쏟아져 나왔다. 울음이 터진 사물이 손을 더듬었다. 누람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꺼풀을 파르르 떨었다. 사물의 머리 위로 다른 학도들의 외침이 들렸다. 퇴각해! 어서! 누람의 피를 닦아주던 사물이 번뜩 고개를 들자 얼굴 위로 피가 튀었다. 칼을 쥔 손이 그대로 잘려나간 고구려군이 비명을 질렀다. 뒤이어 얼굴에 창이 날아들면서 비명조차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사방에서 동료 군사들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사지가 잘리는 비명이 귓속을 파고들어 몸이 얼어붙었다. 아비규환이었다.